안녕하십니까. 베트남 국제결혼 최경호입니다. 진짜 베트남 결혼 공부 시리즈 10. 오늘은 업체 비용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베트남 국제결혼 계약 전 꼭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약 전 확인사항, 베트남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, 한번 보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한 8가지 정도가 되네, 그죠? 그러면 맨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요. 그 계약하려는 업체의 경력이나 진행자의 마인드를 보셔야 됩니다.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. 그 진행자의 마인드입니다. 그 진행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업에 종사를 하느냐, 그것이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그 진행하는 사람의 경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래서 업체의 경력이나 진행자의 마인드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. 두 번째는 전체 결혼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며 일체의 추가 비용은 없는가. 보통 국제결혼에 가서 얼마입니까? 그러면 뭐 1200, 1500, 1400, 1800, 2000, 2200 뭐 그 이상 이렇게 비용을 말합니다. 그게 국제결혼 비용이 아닙니다. 그거는 업체에 주는 비용이고요. 그 플러스 업체에 주는 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신랑 개인분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. 그걸 추가 비용이라고 하죠. 그게 뭐가 있느냐? 정말로 그러면 업체에 주는 돈 1200, 1400, 1500, 1800, 1900, 2000, 2200 그거 이외에 신부의 한국어 교육비는 어떻게 하는지, 신부의 기숙사비는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에 항공비는 몇 번이 포함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신부 용돈은 한 달에 얼마를 주는지, 그 다음에 시골의 전통 결혼식 비용은 얼마인지, 이런 여러 가지들, 그런 걸 정말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요. 지금 여기에서 말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든 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걸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 보통 보면은 신랑 추가 비용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베트남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러면 그것이 업체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신부님 지출 항목은 없는가? 신부님이 매달 신랑이 보통 300달러씩 용돈을 보내주잖아, 그죠? 300달러든 뭐 30만 원이든 이렇게 용돈을 보내주잖아요. 보내주면은 그 용돈을 올곧이 신부가 자기를 위하여 쓰는지, 왔다 갔다 차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음료수를 한잔 사 먹든지 올곧이 자기를 위하여 쓰는지, 아니면 이 결혼을 위한 공식적인 비용, 예를 들면 번역 공정 비용이다, 뭐 그 영사관에 서류 만드는 비용이다, 베트남 외무부에 서류 만드는 비용이다, 그 다음에 비자 접수할 때 비용이다, 그 다음에 3번, 4번의 신체 검사 비용이다. 이런 모든 비용들을 신부가 지출하는지, 아니면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신부에게 일절 전가시키지 않고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지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, 그죠? 이런 거라든지, 그 다음에 업체마다 왜 이렇게 결혼 비용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클까요? 똑같은 베트남 결혼인데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업체마다 왜 이렇게 결혼 비용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클까요?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. 베트남 국제결혼은 붕어빵입니다. 진행이 붕어빵이라고요. 26년 동안 한국 베트남 국제결혼이 생기고 26년 동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. 진행 상황에서는 똑같습니다. A, B, C, D, E 어느 업체고 다 똑같습니다. 조금 변한 것이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
속성 결혼과 연애 후 결혼으로 조금 분리된 것, 그 이외에는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러면 모든 업체, 베트남 국제결혼 중개업체 A, B, C, D, E 업체는 진행 방법이 다 똑같고 붕어빵인데 왜 이 결혼 비용의 편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며, 과연 그러면 이 비싼 업체가 좋은 업체일까? 그럼 이 비싼 업체는 정말로 결혼하면 이혼도 안 하고 뭐 정말 호텔도 5성급 호텔에 뭐 그럴까? 그거 아니잖아요. 똑같습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까? 이거 한번 깊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중간에 파혼을 해야 된다든지, 아니면 연애 후 결혼 같은 경우에 교제 중간에 뭐 교제 중단을 한다라든지,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나에게 오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능한지, 내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능한지,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수습 가능한지, 그 다음에 정말로 속성 결혼에서는 만약에 파혼이 되면 재결혼을 해야 되잖아요. 재결혼을 하든지, 아니면 연애 후 결혼에서는 교제 중단을 하고 재맞선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그 경비가 정말로 투명한가? 확실하게 그 경비가 딱 정해져 있는가? 그런 걸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계약서든지 뭐든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고,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때 업체와 분쟁이 있을까 없을까? 이런 경우에는 업체와 분쟁이 있을 수 있겠네. 이런 거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짜 베트남 결혼 공부 시리즈를 해가지고 하는 게요,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. 앞에 나오는 화려한 화면만 보지 말고 그 화면 뒤를 보는 눈을 키워라. 정말 예쁜 신부만 나오는 영상, 그런 영상만 찾아보시고요. 그 다음에 정말로 어떤 기획된 영상, 의도적으로 제작된 영상,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요. 과장 광고 이런 거 보시지 말고 그 영상의 뒷면, 그 뒷면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진짜 베트남 결혼 공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한 8가지 정도 되네, 그죠?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, 정말로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. 솔직히 뭐 상계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잖아, 그죠? 그렇지만 베트남 국제결혼에 있어서는요, 상계 비지떡 아닙니다. 업체 운영은요, 진행은요, 다 50보, 100보, 거기입니다. A, B, C, D, E 업체. 뭐 저라고 특별히 잘한다, 좀 말씀 못 드립니다. 제가 뭐라고 저라고 특별히 잘하겠습니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러면 정말 업체의 경력이라든지 전체 결혼 비용이라든지, 신부가 결혼 때문에 지출하는 항목이 있는가 없는가, 업체마다 왜 이렇게 결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까, 그것도 붕어빵 같은 베트남 결혼에서 과연 비싼 업체가 좋은 업체일까? 그 다음에 진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리스크는 수습 가능하며 또 그 경비는 투명한지, 그 다음에 계약서상 꼼꼼히 살펴보시고 업체와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,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화면 뒤를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. 정말 좋은 신부 만나고 행복한 결혼 하셔서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